그러니까 그 한국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은 남쪽을 기준으로 그 추위에 따라서 이게 동결심도 어느 깊이를 나타내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북쪽이 좀 더 추울 거잖아요, 겨울에. 그 요쪽의 깊이가 뭐냐면 동결심도 뭐냐면 겨울철에 흙 안쪽, 얘가 흙이고요. 이 흙 안쪽에 얼어요. 어는 깊이. 얘가 어는 깊이를 동결심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건축물의 그 기초, 힘을 받아서 흙 속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초인데, 그 기초를 얼었다 녹았다 하는 여기쯤에다가 설치를 해놨다고 치면 겨울에 물이 스며들었다가 얼었다가 녹으면 물렁물렁해지면서 얘가 주저앉겠죠. 건물이 침하한다는 얘기예요. 침하. 그런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갈라지거나. 그래서 이 기초의 깊이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면 동결심도 이하가 됩니다. 동결심도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저 동결심도 깊이는 지도상으로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치면은 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달라요. 아래쪽은 조금 짧고요, 위쪽은 조금 높고, 북쪽으로 가면 좀 더 깊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 정도 하시면은 안전해요. 안전한데 여유있게 900 정도에다가 저희는 놓을게요. 그래서 저 동결심도 밑에다가 기초 설치 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저희는 흙 밑으로 900을 내려서, 요거는 구조도 아니고 건물층수도 아닙니다만 이름은 기초를 만들기 위한 레벨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으면은 이제 SL 만들게요. SL 슬라브 레벨 만드셔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슬라브 레벨이 1층밖에 없기 때문에 1F라고 하는 레벨을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저희가 만든 바닥 마감재의 두께 혹시 기억나세요? 난방 콘크리트 위쪽에 단열층을 두고 추결층을 두고 바탕층을 둔 다음에 마감재를 뒀는데, 단열재, 추결층, 그 다음에 여기에 바탕, 마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희가 요 깊이를 200 두께에다가 맞췄어요. 재료 마감패 하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구조 슬라브 SL의 높이는 현재 아래쪽으로 200이 내려간 위치, 여기가 SL이겠죠. 이런 값들을 기억하시면 빨리 하시는 거고요. 이런 값들을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F 이름은 1F SL로 바꿔주시고 높이는 450, 보기 좋게 위치 꺾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볼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건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벽이 올라갈 거고, 여기쯤에서부터 지붕 올려가지고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의 높이는 그 벽의 상단이에요. 2층의 바닥은 아니고. 그래서 요게 지붕의 꼭대기라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붕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를 지붕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게 최고 높이, 지붕 꼭대기, 지붕 탑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 부분을 처마라고 쓰시고 여기를 지붕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EF가 아니니까 여기를 그냥 처마 높이로 바꿔주고 여기를 지붕 꼭대기 높이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름 잘 바꿔주시고, 레벨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벨마다의 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뷰들은 이 뷰들은 나중에 저희가 뭐 쓰겠죠. 쓰려면 쓰는데, 일단은 이름을 저희가 싹 바꿨고 레벨도 복사했기 때문에 이 1F라고 하는 거랑 연관된 게 1층 평면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세요. 평면도 싹 지웠습니다. 평면도 싹 지우고 뷰 메뉴에 가셔서 평면 뷰를 만들면 되는데, 평면도 1층만 필요하죠. 건축 평면도는 1층만 있으면 돼요. 1층하고 지붕, 1층하고 지붕은 있어야겠죠.
건축용도 평면도는 2개면 되니까 1F 기초가 아니고 지붕. 그래서 확인 누르면은 평면도에 이렇게 2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면을 그릴 때 필요한 애는 뭐 1F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1F. 그 다음에 기초 그릴 때도 기초도 구조죠. 구조체니까 기초 그릴 때 평면도가 필요하니까 1FSL 기초. 이 2개에 대해서는 구조용 평면도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구조 평면도에서는 1FSL 기초 하셔서 구조 평면도 만들어 주시고, 한번 보시고 하세요. 보시고 따라 하려고 하시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보신 다음에 어차피 계속 반복인데 보시고 만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천장 평면도도 지웠어요. 천장 평면도도 지우고, 천장은 1층 하나만 있잖아요. 1층에서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반사된 천장 평면도를 눌러서 1FFL에 해당하는 반사된 천장 평면도 하나 만들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뜨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붕하고 FL을 같이 눌러서 여기 부분에 회색으로 애매하게 칠해져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되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 안 됐다는 뜻이니까, 회색인 경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풀어버리세요. 눌러서 그 건물 층수만 체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처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L하고 기초 같은 경우는 구조 보세요. 이렇게 회색으로 체크가 돼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체크가 됐고 둘 중에 하나는 체크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L하고 기초라고 하는 레벨은 둘 다 구조로 할 거니까 체크 하셔서 둘 다 이렇게 체크가 된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라운드 레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없어요. 항상 저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게 한 번 틀리면 끝까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도 계속 영향을 주니까 꼭 바꿔서. 거의 다 됐고, 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구조체를 그릴 때는 1FSL 가서 그리면 되고, 건축용 도면을 그릴 때는 1FFL 뷰를 열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 평면도는 구조를 보기 좋은 설정이 되어 있고, 건축용 평면에서는 건축적 요소를 보기 좋은 설정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에서 뷰에서 작업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냥 평면도면 다 같다, 거기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1층 평면도 가시고, 그 다음에 CAD 파일은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린 CAD 파일이 있으니까 CAD에서 도면 그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저희 시험 때 그린 거 W 블럭으로 내보내시면 돼요. W 블럭으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베이스 포인트 찍어주고, W 블럭으로 내보낼 폴더를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WB가 단축키예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폴더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단위 밀리미터.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은 내보내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1층 건축용 도면이니까 1FFL이라고 하는 뷰를 열어서 여기다가 CAD 파일을 불러다 놓고 CAD 파일을 제어하는 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삽입 메뉴에 가면은 이제 여러가지 포맷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CAD 가져오기 하시면 되고요. CAD 가져오기 누르면은 CAD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나오고, 이런 거 할 때 확장자를 꼭 확인을 해주세요. 확장자.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내가 아는 확장자가 있으면 가져올 수 있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3D Max, 3D Max란다.
뭐 DWG CAD 파일 가져올 수 있고 스케치업 파일도 가져와서 쓸 수 있고, 그래서 저 정도 선,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공동 포맷도 있긴 한데 뭐 저거는 쓰시면 되고, 저희는 DWG니까 DWG 가져올 건데, 평면도 내보내기 평면도라고 아까 저희는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져올 때 그냥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현재 뷰만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저걸 체크하지 않으면 인면도에서도 저 2D가 그대로 선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출력했는데 수평으로 지나가는 인면도에 있는 이 선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3D에서도 인면도에서도 이 2D를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체크하시는데, 현재 뷰만 저걸 체크를 꼭 하세요. 체크를 해야만 1층 평면도에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1층 평면도에만 보여지게 해달라라는 게 예예요. 이거 체크를 풀면 3D에서도 보이고 인면도에서도 나타나요. 그 작업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하시고, 기타 이제 가운데 보면은 CAD에서 만든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CAD에서 불필요한 레이어를 내가 제어를 못했다 그러면 요거에서 내가 골라서, 내가 직접 가져올 레이어를 골라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불러온 다음에 레빗에서 CAD 레이어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별거 없으니까 모두, 그리고 나서 가져오기 단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 넣는 단위를 미터로 바꾸면 미터로 들어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CAD 파일, 여기에서 내가 가져올 이 CAD 파일의 단위가 뭔지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레빗에 있는 단위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가져올 파일에 단위를 넣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단위를 가져올 때 단위를 넣으세요 라고 뜨는 거는 요 파일의 단위가 뭐냐를 넣는 거예요. 그럼 넣으면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 단위는 가져올 파일의 단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애들 배치할 때 쓰는 건데, 이제 뭐 그 원점을 쓰는 거는 원점도 있고 좌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빼서 자동은 지가 그 위치에 딱 놔주는 기능이고, 수동은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다가 놔줘요. 그러면은 여기 원점하고 중심점이 있는데, 얘네는 뭐가 다른 거냐면, 원점은 CAD의 0,0,0을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에 딱 붙여서 가져오는 거고요. 마우스 커서 여기 있는데 도면은 여기 있는 거죠. 0,0,0에 마우스 커서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로 보시면 되고, 그 도면이 0,0,0에다가 마우스 커서가 있는 상태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심점은 뭐냐면, 여기에 내가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면은 이 도면의 대략적인 가운데를 얘가 찾아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방식이 중심입니다. 중심, 물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로 가져와도 상관없는데, 뭐 어쨌든 직접 눈으로 보면서 놓고 싶으니까 수동, 원점은 0,0인데 저희가 0,0에다가 그리진 않았을 거니까 중심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열기 하면은 도면의 대략적인 가운데에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위치쯤에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이왕이면은 가운데다 놓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가운데쯤에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이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실제로는 요 면을 누르면 선택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선을 눌렀을 때 선택이 되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도면을 선택하시려고 하면은 요 선이 있는 데를 선택하셔야 외곽의 테두리가 하이라이트 되면서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그림 같은 걸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블럭입니다. 블럭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작업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끌어당겨 버리면, 움직여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움직여 버리면은 모델 그려놓은 것도 같이 변경이 될 거니까, 혹시나 움직이지 않게 누르신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핀 있습니다. 핀. 단축키는 PN인데 핀이니까 PN이에요. 뭐 기억나시면 쓰시고, 핀 누르시면은 고정이 될 거고요. 고정이 되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선택은 돼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찾고 다른 게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마저 안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얘네들을 쓰면 돼요. 이거는 핀으로 잠겨있는 애들을 선택하지 않겠다예요. 이걸 눌러서 X자로 만들어 주시면은 핀으로 만들어진 애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는 편할 건데 얘를 제어하려고 하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네, 풀고 쓰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저희는 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핀으로는 잠궈 두시되 잠궈져 있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 X자가 안 돼 있는 상태로 해주시고, CAD 파일을 눌러보면은 레빗은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 물체와 연관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은 거기에 맞는 메뉴가 자동으로 뜹니다. 수정 판넬 옆에 얘한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여기 떠요. 그리고 얘네들의 값은 여기서 바꾸죠. 레빗은 항상 여기를 물체를 먼저 선택한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은 물체를 선택한다 해서 명령어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쓸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옵션 값 바꾸는 게 있으니까 여기 확인하시고, 첫 번째로 여기 확인하고, 두 번째로 여기 확인하고, 바꿔야 된다 그러면 특성에서 바꾸니까 특성창을 세 번째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항상 보세요. 항상 자주 쓰는 애들은 저기 있는 내용을 익히셔야 돼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기능 보면은 다른 물체 앞으로 가져오기, 다른 물체에 가려서 CAD선이 안 보일 때 위로 가져오는 기능이겠죠. 뒤로 보내기, 그 다음에 레이어 삭제도 있어요. CAD 파일에 있었던 안 가지고 왔었으면 하는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레이어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분해를 해버리시면은 얘가 레빗에서 그린 선으로 분해가 돼요. 근데 분해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럼 지저분해지잖아요. 선이 분해되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제어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블럭 상태로 묶어놓고 쓰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회 같은 경우를 눌러서 이 중심선에 갖다 대고 클릭하시면은 이 선에 대한 정보를 얘가 보여줘요. 이거는 선이고 블럭은 아니고, 레이어의 이름은 중심선이었고, 그 다음에 스타일 기준은 레이어이면서 레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밑에 보면은 뷰에서 숨기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오프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삭제 파일이 커서 좀 지워도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삭제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회를 눌러서 뷰에서 숨기기 하셔가지고 쓰면 돼요. 우선은 지금 당장 해치 걸리적거리잖아요. 해치 숨기시고, 문자 사실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그 문자 숨기시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뷰에서 숨기기 하시거나, 또는 비주얼리티 그래픽 단축키 VG, VV 누르신 다음에 가져온 카테고리에 가셔서 여기에서 레이어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가시성을 끄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숨기기 기능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시성 그래픽에서 하는 게 편하고요.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에서 하는 게 편하고,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끄고 싶다 그러면 아까 조회를 쓰시는 게 편하세요. 여기서 색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얘네들 색선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선의 색상을 재지정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재지정 눌러서 색상만 까만색으로 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색이 있으면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저는 흰색, 회색, 까만색 선을 좀 바꿔놓고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선택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할 거라서 이참에 그냥 이제 가시성 제어를 하는 방법, CAD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실제로 이 CAD 파일은 저희가 나중에 벽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고른 벽을 뭐 200mm짜리 이제 150짜리 이런 거 만들 건데, 만들고 나서 여기서 높이 같은 거 지정하고 나중에 쓰실 때는 선택 도구, 선 그리기도 괜찮은데 직접 그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선 선택 도구로 중심선 갖다 대면 중심선이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찍는 거. 이렇게 아직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찍어서 TR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은 금방 따라 그리겠죠. 또는 중심선이 없더라도 CAD에서 중심선을 한번 꺼볼게요. 끄진 마시고 중심선을 뷰에서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벽을 그릴 건데, 벽을 그릴 때 선 선택으로 여기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벽이 있을 때 이런 거에 갖다 대면은 얘가 인식은 지금은 못하는데 이 물체의 중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잡아주는 스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뜨면은 그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좋다입니다. 어쨌든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을 쓰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CAD 파일 가져오고 제어하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실제는 이제 CAD 파일을 가져오실 때, 삽입할 때 가져오기라고 하는 게 있고 링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링크라고 하는 거로 가져오게 되면은, 링크로 가져오면은 CAD에서 XREF 기능을 썼던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CAD 파일을 수정하면 업데이트가 되게 해서 연동시켜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요. CAD 도면 레빗 왔다 갔다 하면서 연동시켜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